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치매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이, 이 촉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치매 증상 때문인지 헷갈릴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설마 하면서 나이 들면 다 그래 하면서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치매라고 불리는 증상에 포함되는 질병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약 6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치매 신호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치매 신호와 단순 노화를 비교해 줄 테니 영상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제시하는 치매 신호 10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2.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 해결이 어렵고 숫자나 기호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 3. 익숙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4.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한다. 5. 시각적 이미지 및 공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6. 책이나 드라마의 흐름, 대화의 맥락을 잘 놓친다. 7. 물건을 잘못 배치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8. 판단 능력이 약해지거나 감소한다. 9. 일이나 사회적 활동을 중단한다. 10. 기분이나 성격이 변한다. 이 10가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치매의 가장 일반적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최근에 배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최근에 잡은 약속이나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알림 메모 같은 기억 보조 장치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빈도가 잦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처리하던 일을 가족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쯤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면 가끔 약속이나 이름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다시 기억이 나거나 그 사실을 알려주면 바로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치매가 시작되었다면 알려주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숫자나 기호를 이해하는 추상적 사고가 힘들다. 무엇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능력, 숫자를 다루는 일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오는 청구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임대료를 이미 지불했는데 또 지불하기도 합니다.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이전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자금 관리나 청구서 같은 것을 관리할 때 가끔 실수하지만 그 일을 계속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3. 익숙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종종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거나 옷을 제대로 입거나 잘 아는 장소에 운전해 가는 일을 하지 못해 당황해합니다. 구매 목록을 정리한다거나 좋아하던 게임 규칙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가끔은 전자레인지를 설정할 때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4.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한다. 날짜, 계절, 시간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달력을 보고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주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다니는 집을 찾지 못합니다. 가끔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거기를 갔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가끔은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지만 나중에 알아차리거나 달력을 보고 실수를 금방 눈치챕니다. 5. 시각적 이미지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력 문제가 치매의 결정적인 징후가 되기도 합니다. 거리를 판단하거나 색깔이나 대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표지판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무사고로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차가 긁히거나 접촉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됩니다. 잠깐 위안되는 소식도 있어요. 2021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 의대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3천여 명을 평균 7.8년 동안 관찰했더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29%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의심되면 일단 안과에 가서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도 근심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책이나 드라마의 흐름, 대화의 맥락을 잘 놓친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처럼 간단한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평소에 잘 쓰던 단어를 모르거나 대화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화 도중에 멈춰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거나 드라마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말만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거시기, 그거 같은 막연한 표현을 쓰는 현상은 나타나지만 기본적이고 간단한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7. 물건을 잘못 배치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 공간 구성 능력에 이상이 와서 부적절한 곳에 물건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둔다거나 시계를 양념통에 넣어둔 다음 찾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휴대폰, 지갑, 자동차 열쇠를 일시적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헤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엉뚱한 곳에 물건을 잘못 두지는 않습니다. 잘 찾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겠죠. 8. 판단 능력이 약해지거나 감소한다.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의와 겉옷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날씨가 더운데 겨울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 가는 일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돈을 다루는데 판단력이 흐려지고 몸치장을 하지 않거나 집안을 치우지 않아서 청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오일 교체를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옷과 겨울옷을 헷갈려 하지는 않습니다. 9. 일이나 사회적 활동이 중단된다. 집안행사, 취미활동, 동호회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는 좋아하는 단체나 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사회적 의무 활동에 다소 지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본인이 판단해서 스스로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10. 기분이나 성격이 변한다. 평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분이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온화한 성격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욕을 합니다. 감정 표현이 많지 않았던 분이 눈물을 흘리거나 우울해하거나 지나친 불안을 나타내는 등 충동적인 성향이 발견됩니다. 단순 노화라면 어떨까요? 자신이 짜놓은 일상이 흐트러지면 짜증이 나고 성격이 약간 변할 수는 있지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증상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느낀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간편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 테스트인 KDS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종이를 놓고 점수를 기록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 문항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점, 가끔 그러면 1점. 여기서 말하는 가끔은 몇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자주 그렇다면 2점입니다. 어느 정도가 자주일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기억력을 제외한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른다. 2. 자기가 놓아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그 다음은 기억력을 제외한 기타 인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를 들면 물건 값이나 거스름돈 계산을 잘 못한다. 10.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같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포함이 되고요. 농촌에 계신 분이라면 경운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그렇지만 관절염 같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점수를 합산해 보십시오. 총 15문항이고 만점은 30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커트라인 점수겠지요? 치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6점입니다. 6점 이상 받으셨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미국과 한국의 치매 테스트의 공통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가 해마다 만드는 치매 가이드북에는 기억력을 기준으로 14가지 자가진단 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기록하십시오. 1.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2.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습니까? 3. 당신은 기억력이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5.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6.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7. 당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8. 당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9. 당신은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10. 당신은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11. 당신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당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3. 당신은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14. 당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예를 들어 본인의 전화번호나 자녀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총 14문항 중 6점 이상이라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기억 감퇴가 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테스트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테스트 말고 좀 더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후각은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감각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빛을 막을 수 있고 귀를 막으면 소리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냄새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보통 분당 12번에서 20번, 하루 최대 28,000번 정도까지 호흡한다고 합니다. 숨 쉴 때마다 매번 공기에 포함된 수많은 물질이 코로 들어와서 뇌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도와주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숨 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1년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만큼 후각 손상도 일어납니다. 무엇이 치매를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요. 그 중에 해로운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장 먼저 축적되는 곳이 바로 후각신경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면 후각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죠.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약 90% 이상이 후각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꼭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향이 강한 장미꽃다발을 선물해 보세요. 향기를 잘 맡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말이죠. 음식 냄새를 못 맡아서 요리를 자꾸 태운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 테스트 중에 최강자는 피넛버터입니다. 영어로는 피넛버터, 우리말로는 땅콩버터라고 부르지요. 2013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이 땅콩버터를 가지고 치매를 테스트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버터 테스트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시죠? 수많은 음식 중에서 왜 하필 땅콩버터일까요? 땅콩버터에는 후각신경이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땅콩버터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받으실 분의 눈을 감겨주세요. 그리고 땅콩버터 1스푼 약 14g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왼쪽 코를 먼저 측정해야 하니까 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누르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눈을 감긴 상태에서 입, 눈, 왼쪽 코에 땅콩버터를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나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왼쪽 코를 측정할 때는 30cm 자를 쥐고 땅콩버터를 천천히 코를 향해 이동시키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냄새가 난다고 말할 겁니다. 그때 멈추고 거리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코가 약간 쉴 수 있도록 90초 정도 쉬어주세요. 이번엔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 코에 땅콩버터를 가져가 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자로 재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에 맞는 지점을 기록하세요. 왼쪽 코, 오른쪽 코가 각각 냄새를 인지하는 지점이 약 10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치매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양쪽 거리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코 바로 앞으로 땅콩버터를 가져갔는데도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후각신경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치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물론 땅콩버터 테스트가 정확하다, 아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손쉽게 음식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땅콩버터로 간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기준이 생기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치매인지 아닌지 생각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 증상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 때문에 나 치매인가 봐 하는 농담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느끼는 일이니까요. 그럼 건망증과 치매 증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부분인가 전체인가? 건망증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치매는 그 일이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이 오후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친구와 저녁 6시에 동네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건망증이 있다면 아까 한 약속이 몇 시였는지 헷갈려서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겠지만 치매라면 친구와 그런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기억나지 않았던 조각이 어느 순간 다시 기억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건망증은 기억된 내용을 꺼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치매는 내용을 저장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초에 저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온전하게 꺼내올 수 없는 것이지요. 2. 진행성인가 아닌가? 치매는 건망증과는 달리 진행성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이나 가정생활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억력이 계속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3. 기억력만의 문제인가 아닌가? 단순히 기억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간, 장소, 상황을 헷갈려하고 성격 변화도 동반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4. 사소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긴 거라면 핸드폰, 지갑,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 시간이나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문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해 깜빡깜빡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방금 찾은 거액의 돈을 깜빡하고 그대로 둔 채 집으로 오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은 잘 잊지 않습니다. 잊었다가도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이 저절로 다시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기억력 외에 다른 수행 능력은 양호해서 일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건망증과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 구분되시죠? 치매가 의심되는 주인공과 가족들의 행동을 통해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지 아닌지 치매백과에 나와 있는 7가지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세요. 1.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건망증, 할 수 없다면 치매 증상입니다. 2. 누가 증상에 대한 관심을 보이나요? 본인인가요? 가족인가요? 본인이라면 건망증, 가족이라면 치매 증상입니다. 3.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일에 대한 기억을 하나요? 한다면 건망증, 못한다면 치매 증상입니다. 4. 적절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나요? 간혹 그렇다면 건망증, 자주 그렇다면 치매 증상입니다. 5. 친숙한 곳에서 길을 잘 찾을 수 있나요?
잘 찾는다면 건망증, 잘 못 찾는다면 치매 증상입니다. 6. 간단한 도구의 조작을 하나요? 한다면 건망증, 잘 못한다면 치매 증상입니다. 7. 예전처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건망증, 할 수 없다면 치매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도인지 장애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경도인지 장애라는 소견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치매는 아니지만 병적으로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서 의학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5명 중에 1명은 경도인지 장애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략 이 6가지 증상을 기준으로 신경심리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을 수 있다. 2.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히 작업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 3. 친한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히 단어를 기억하거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4. 책이나 신문의 구절을 읽고 나서 기억하는 것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없다. 5.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6. 가치 있는 물건을 잘못 간수하고 잃어버린다.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런 변화는 함께 사는 가족들보다는 이웃, 친구, 함께 살지 않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치매 아닐까 하면 언짢게 생각하거나 무시하시지 마시고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혼자만 소갈이 하지 말고 가족,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치매는 절대로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치매를 먼저 겪은 가족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왜 초기에 좀 더 일찍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나 신경과 병원을 방문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